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문제, 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알고 보니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제대로 하지 못한 반 있거나 못 들은 반 있을까봐 영상 한 개 더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문제고요. 여기 첫 번째는 이제 1단원, 단원 마무리 문제에는 좀 쓸데없는, 사실 시험에는 별로 필요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교과서 53쪽에 3번과 4번 두 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10kg, B는 12kg의 조개를 각각 했다. A와 B가 캔 조개의 무게에 비해 따라 용돈 11,000원을 나누어 갖는다면 각각 얼마씩 나누어 갖겠는가? 자, A는 10kg, B는 12kg죠? 그러면 A는 10 더하기 12분의 10만큼을 가져갈 거고, B는 10 더하기 12분의 12만큼을 가져가겠죠? 네, 그러면 거기서 11,000원. 분수를 이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10 더하기 12가 뭐죠? 20, 어차피 11,000원이네요. 안 나눠질까봐 순간 걱정했어요. 그러면은 11 하면 1,000, 5 하면은 A는 5,000원, 얘는 2, 1,000, 6 하면 얘는 6,000원. 이렇게 가져가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자, 4번 넘어갈게요. 나는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다.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10%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소비자 가격을 제시한다고 한다. 10,000원짜리 소비자 가격의 물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네, 일단 원래 물건의 가격이 있겠죠? 그것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가세가 붙죠. 그 가격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 가격이 제시가 되는데요. 부가세는 원래 가격에 10%가 붙기 때문에 A 곱하기 100분의 10, 0.1A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결국 소비자 가격이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A 더하기 0.1A라서 1.1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소비자 가격의 물건,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의 물건이 10,000원이면 부가세는 얼마고 원래 가격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1.1A가 만이 되죠. 그래서 A는 1.1분의 만, 위아래 10 곱하면 100,000원 나누기 11 하면은 11 나누면 99. 그러면 99 0.9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략 909 1. 이거 올려서 1원 이렇게 되면 0.1A는 저기서 하나 올라오면 909.1원인데 0.1 버리면 909원이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10,000원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애매한 게, 지금 소비자 가격 자체를 10,000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10,000원짜리 원래 가격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소비자 가격을 얼마로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푼 거는 물건의 가격과 부가세를 합한 소비자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생각해서 푼 건데, 제가 지금 뒤에 답지를 못 봐가지고 문제를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냥 가격이 10,000원이었다. 그러면 부가세는 그 가격의 10%니까 요거 0 하나 떼면 1,000원이겠죠?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11,000원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네요. 해석에 따라서. 이게 교과서가 문제를 굉장히 애매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겠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두 가지로 풀 수 있겠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호는 수영이에게 50,000원을 월 이율 1% 단리로 6개월 동안 빌렸다. 그러면 이거는 교과서 88쪽의 1번입니다. 2단원이에요. 2단원. 그러면 영호는 6개월 후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자, 우리 달리 원리합계 공식.
달리 원리합계 공식은 A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 곱하기 N 요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원금은 5만 원이고 월 이율이 1%이기 때문에 R은 100분의 1, 0.01 되겠고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N은 6.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5만 원 곱하기 단위 만 원이라서 만 생략할게요. 1 더하기 R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5만 원 곱하기 1.06이죠. 그럼 계산을 하면 5, 6에 30, 5.3 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5.3만 원 또는 5.3만 원이니까 5.3에서 하나, 둘, 셋, 넷 만이면 4번 가야 되죠. 그래서 5만 3천 원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5만 3천 원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2번 영식이가 은행에서 1,200만 원을 달리 연이자 8%, 자, 1,200 원금 달리 공식은 A 1 더하기 RN이다. 그 다음에 연이자 8%니까 100분의 8, 0.08. 자, 2년 후에 갚았다. 기간은 2년 동안. 그때 2년 후에 갚을 이자는 얼마인가? 이자만 물어봤네요. 자, 원래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금과 이자 합쳐진 거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원리 합계를 구하자면 1,2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R, N 이거 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자는 그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서 뭘 빼면 되죠? 원래 갖고 있던 1,200만 원. 그러니까 원래 원금이었던 1,200을 빼면 붙은 이자만큼이 나오죠. 그래서 1,200 곱하기 1 더하기 0.08 곱하기 2에서 여기 원리 합계 요 값에서 빼기 원금 1,200 하시면 돼요. 1,200만 원. 그런데 그러면 앞에 지금 계산해야 되는 숫자가 커지죠. 그래서 이자만 따로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요 1. 요 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금이에요. 자, 원금, 왜냐면 1,200에 1 곱하면 1,200 되잖아요. 그 다음에 1,200이랑 요거 뒤에 있는 거 더하는 게 이자, 추가된 이자만큼의 퍼센트가 뒤에 추가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만 따로 구하려면 그냥 1,200 곱하기 0.08 만큼의 이자가 붙을 건데 그게 2년 붙을 거야. 그래서 1,200 곱하기 0.16 요것만 계산하셔도 됩니다. 계산하면 192, 단위는 만원.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192까지만 쓰면 안 되고 192만 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니면 뭐 단위 만원 이렇게 써두시던가. 예, 그게 없으면 192원 받는다고 되기 때문에 단위 꼭 만원 지켜주시고요. 3번 갈게요. 네, 은행에서 연이율 10% 복리. 자, 이번에 복리네요. 복리 원리 합계 가격 어떻게 됐었죠? S는 A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 연이율 10%, R이 100분의 10, 0.1이고 원금 500만 원, A가 500, 2년간 빌렸대. N이 2. 이때 원리합계와 이자 따로따로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원리합계 먼저 구해보면 원리합계는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그러면 500 곱하기 1.1의 제곱이죠. 11의 제곱이 121이니까 곱하기 1.2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605만 원이 나와요. 그럼 원리합계는 605만 원이고, 그러면 이자는 605만 원에서 500만 원 뺀 105만 원이겠다. 이렇게 되시죠. 넘어갈게요. 원금 100만 원을 연 5%의 이자를 주는 예금에 가입하였다. 자, 원금 100만 원, 연 5%, 그다음에 6개월 후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연 5%를 주는 건데 그러면 1년, 2년 단위로 지금 돈을 넣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간에 갑자기 6개월 만에 돈을 빼려고 해. 이때 중도 해약금이 없다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연 복리.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자, 우리 다시 복리는 A 1 더하기 R의 N제곱 달리 A 1 더하기 RN 이거였어. 그러면 복리는 100 곱하기 1 더하기
5%니까 0.05겠죠? 100분의 5. 그래서 0.05에 만약에 1년을 넣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여기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6개월 간 거니까 요 기간이 달라진 거죠. 여기 1. 요 1년이었던 게 절반. 반토막 난 거죠. 6개월 후에 뽑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자율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럼 상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 건 빼는 기간, 만기 기간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여기를 2분의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는 뭐 100 곱하기 1.05에 뭐 2분의 1제곱은 루트니까 뭐 대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계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이번엔 달리야.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R에 만약에 1년 늘 거다 그러면 곱하기 1이 여기 붙죠. 여기가 기간 N이니까 달리. 그런데 내가 이 기간 1년의 기간 다 못 채우고 6개월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반띵되죠. 서로 반띵되는 위치가 다르죠. 왜냐면 얘는 기간이 여기 N 여기 붙어 있고 얘는 N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100 곱하기 요거 반띵된 게 0.025기 때문에 1.025. 계산하면 0 두 개 뒤로 가니까 102.5. 10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셨죠? 5번 갈게요. 자, 1년 후부터 장학재단은 매년 2명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자, 매년 2명 100만 원씩이니까 우리는 매년 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장학금을 영원히 지급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영구연금 문제랑 똑같아요. 영구히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현재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 현재 가치 필요하겠구나. 연이율 5%, 0.05가 R인 거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1년 후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기말급으로 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기말급인지 기시급인지 확실히 알려줄 테지만 여기서는 1년 후라고 했기 때문에 기말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N 영구히 주죠. 그러면 내가 200만 원씩 매년 필요한 거니까 다음 1년 후부터 요때부터 예, 여러분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복도가 좀 시끄럽네요.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튼 이렇고요. 얘네가 매년 200만 원씩 필요한데 얘네를 미래에 평생 주려면 지금 내가 얼마 모아놔야 되는가? 현재 가치로 돌리셔야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한 칸 왔기 때문에 200 곱하기 1.05에 마이너스 1제곱. 얘는 두 칸이니까 200 곱하기 1.05에 마이너스 2제곱. 얘는 n칸 왔으니까 200 곱하기 1.05에 마이너스 n제곱 해서 영원히 더하는 거죠. 돈 영원히 줄 거니까. 그러면 요 돈이 내가 결국 지금 모아놔야 되는 돈이네요. 그럼 그 가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200 곱하기 1.05에 마이너스 n제곱 해서 쭉쭉쭉 계속 더해. 그러면 우리 평생 더한다. 그때 뭐 생각하라고 했었죠? 등비급수. 우리 등비급수가 뭐였어? 등비수열을 첫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계속 다 더하는 거였어. 그래서 초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거를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런데 언제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또는 R이 마이너스 1과 1보다 작을 때 두 개는 같은 의미고요. 이렇게 될 때만 뭘로 된다고? 1-R분의 초항으로 수렴한다고. 이게 등비급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공비가 1.05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자, 1.05라는 값 자체는 1보다 커. 1보다 큰 값을 역수시키면 당연히 1보다 작겠죠? 그리고 얘는 양수니까 0보다 커. 그러면 공비가 지금 0과 1 사이니까 마 1과 1 사이에 들어있는 거 맞네요. 그러면 얘는 계산이 1 마이너스 공비 R분의 초항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5 위아래 곱해주면 여러분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시면 예,
요렇게 곱해지면 1.05, 요렇게 곱해지면 1. 얘는 요렇게 둘이 사라지죠?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200만 남습니다. 그러면 0.05분의 200이고요. 0.05는 100분의 5니까 20분의 1이죠. 그럼 20분의 1이 밑에 들어가 있어. 그럼 역수되니까 결국 200 곱하기 20이 되어서 4,000. 그럼 우리는 지금 4천만 원이 있으면 내년부터 200만 원씩 평생 지원을 할 수 있겠네요. 언제? 연이율이 5%로 유지가 된다면. 되셨죠? 자, 이번에는 심화 89쪽 1번 들어가겠습니다. 100만 원을 10년 동안 단리로 예금을 하여서 원리 합계가 원금의 2배가 되었다. 자, 100만 원 1 더하기 근데 이자율을 모르네요. 이자율 R로 놓읍시다. 1 더하기 R에 달리기 때문에 R 곱하기 N, R 곱하기 10 이게 되죠. 이것이 원금 100만 원이었지. 맨 처음에 원금의 2배가 되었다. 계산해보세요. 100 날라가고 왼쪽 계산하면 1 더하기 10R, 오른쪽 2, 10R은 1. 따라서 R은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0.1 되죠. 그래서 이자율 R은 0.1이다 하셔도 되고, 또는 백분율로 나타내면 10%다.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89쪽 2번 갈게요. 2018년 1월 1일에 100만 원을 연 5% 연복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였다. 자, 100만 원을 연 5% 연복리 1년마다 이자가 붙는 연복리 상품이네요. 그런데 2018년 초에 돈이 필요해서 50만 원 인출. 그다음에 2020년 초에 다시 150 예금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2022년 1월 1일 22년 초에 얼마냐? 그럼 18년 초, 19년 초, 20초, 21초, 22초 이렇게 쓸게요. 자, 1월 1일 2018년에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그런데 연 5%, 그런데 2019년 이때 50만 원 인출 마이너스 50. 20년 초에 다시 플러스 150. 그러면 이제 요때 22년 초에 얼만가? 그러니까 요거를 다 같이 가셔도 되고 따로 가셔도 됩니다. 따로 가는 거 먼저 하면, 자, 100만 원이 1년 동안 이자가 붙을 거야. 100 곱하기, 잠깐만, 이자율 얼마였지? 이자율 5%니까 1.05. 1년 갔으니까 1제곱. 하면은 105만 원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5만 원 빼기 50 하면은 몇이죠? 55만 원. 55만 원이 됐어? 그럼 얘가 1년이 지나서 또 이자가 붙을 거란 말이지? 곱하기 1.05. 그럼 요거 제가 지금 빨리 핸드폰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55 곱하기 1.05 하면, 55 곱하기 1.05. 왜 안 돼? 55 곱하기 1.05. 57.75가 나오네요. 그래서 난 지금 57.75가 있었는데, 이때 150을 더 넣었네? 그럼 207.75가 되잖아. 그러면 20년 초에 내가 207.75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동안? 2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붙겠죠? 207.75에 곱하기 1.05의 제곱이겠지? 2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207.7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면은 229점 얼마가 나와서 대략 229만 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답지에는 그 228만 원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집에서 교과서에서는 이게 지금 중간마다 만원 단위 미만이 생기죠. 뭐 57.75라든가 뭐 이런 뒷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과서에서는 만원 미만 버림이라고 해서 이 과정마다 뒤에 자리를 버렸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과정마다 만원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에서만 만원 미만 버림 해주세요. 시험 볼 때. 아셨죠?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같이 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죠. 따로 하는 거. 18초, 19초, 20초, 21초, 22초라고 했을 때, 자, 는도는
넣은 돈, 뺀 돈 따로 하는 거예요. 이때 넣는 돈 100만 원. 그 다음에 언제야? 20초에 넣는 돈 150만 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넣은 돈은 22년까지 생각하면 100만 원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4년이니까 1.05의 4제곱 되고 요 150은 2년 지난 거니까 150 곱하기 1.05의 제곱 이렇게 되고 내가 돈 언제 뺐어요? 19초에 50 뺐네요. 그러면 얘도 3년이 흘러서 마이너스 50 곱하기 1.05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을 셋을 다 더하면 내가 지금 남아있는 돈 2022년 초에 남은 돈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2제곱, 3제곱, 4제곱 따로 하는 것보다 여기 하나하나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방법은 2가지. 그럼 넘어가 볼게요. 여기 89쪽 3번도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지? 마음이 삐뚤어졌나? 기울어진 거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예. 자, 우식이는 여기도 얘는 2012월 말. 자, 18 말, 19 말, 20 말, 21 말, 22 말. 예, 이렇게 됩니다. 2018년 12월 말에 500만 원을 빌렸대. 500만 원을 빌렸어. 그 다음에 12월 말에 100만 원을 갚고 마이너스 100이죠? 요때는 또 300을 갚았어. 예, 많이 갚았네요. 그런 다음에 21년 말에는 50을 더 빌렸대. 돈이 많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2022년 말에 갚아야 되는 빚은 모두 얼마인가? 지금 연 4% 복리 이자네요. 그러면은 자, 얘는 500 곱하기 1.04만큼 1년 동안 이자가 붙는데 곱하기 해볼까요? 500 곱하기 1.04 하면은 520만 원이 됐어. 이자가 20만 원이나 1년 새에 불었네요. 그런데 100만 원을 갚았어. 그러니까 420이야. 그 420이 남은 돈이 또 1년 동안 이자가 붙겠죠? 420 곱하기 1.04 해볼게요. 420 곱하기 1.04 하면은 436.8. 그래서 436.8이 남아있었는데 300을 또 갚았어. 그럼 136.8만 원이 남았죠? 그럼 얘가 또 1년 동안 이자가 쌓일 거야. 136.8 곱하기 1.04 136.8 곱하기 1.04 하면은 142.272. 그래서 142.272가 갚아야 될 돈이 남아있었는데 50을 또 빌렸네? 그러면 192.272만 원이 남았네요. 갚을 돈이. 그런데 2022년 말까지 기다릴 거면 또 이자가 붙어. 192.272 곱하기 1.04 곱하기 1.04 하면은 대략 199. 얼마 9 얼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199만 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중간중간마다 10,000원 미만 버림을 해서 교과서랑 답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 버림해 주세요. 얘도 근데 따로따로 할 수 있어. 18말, 19말, 20말, 21말, 22말. 자, 18말에 500 빌렸어. 자, 우리 빌린 거 먼저 봅시다. 빌린 거. 18말에 500 빌렸고요. 그 다음에 21말에 50 빌렸어. 그럼 이자가 계속 쌓이죠?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이자가 계속 쌓여서 얘는 이자 하나, 둘, 셋, 4번 붙으니까 500 곱하기 1.04의 4제곱. 얘는 50 곱하기 1.04가 한 번이죠? 1제곱. 그런데 중간에 2번 갚았죠? 19, 20에 1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자, 이제 갚은 돈. 100만 원 갚았고요. 이때 300만 원 갚았죠. 맞죠? 그럼 얘네는 3년 동안 갚은 것도 이자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4의 세제곱.
요때 갚은 것도 이자가 붙었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300 곱하기 1.0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요 네 가지 색깔이 너무 똑같나요? 요 네 가지를 다 합한 게 결국 2022년 말에 남은 갚을 돈의 가격이 되는 거죠. 예, 위에 것처럼 계산하셔도 되고 밑에 것처럼 계산하셔도 됩니다. 값은 똑같이 나와요. 네,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9쪽 4번 갈게요. 준석이는 대학교 2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그러면 2학년, 3학년, 4학년 총 3년이네요. 매 학기 초에, 학기 초 1년에는 1학기, 2학기, 2학기가 있어요. 학기 초에 학자금 융자 대출을 받았다. 학기 초에 받아서 돈을 내야 학교를 다니죠. 선불이에요, 선불. 등록금은 매 학기 500만 원이었고 이 학자금 대출을 졸업 후 5년 후에 일시불로 갚으려고 한다. 또 바로 갚는 건 아니고 졸업 후에 뭐 일 좀 하다가 갚을 건가 봐요. 연이율 6%고 6개월 복리를 적용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1번 졸업 시에 준석의 대출 금액. 졸업 시에 볼게요. 2학년 초, 그 다음에 3학년 초, 4학년 초, 그 다음에 4학년 말이 있겠지. 4학년 말에 졸업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면 그 중간중간마다 한 학기씩 이렇게 반띵 나눠져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등록금 500만 원씩 빌렸겠지. 2학년 초에 요거 2학년 2학기 초, 3학년 1학기 초, 3학년 2학기 초, 4학년 1학기 초, 4학년 2학기 초까지 이렇게 총 6번을 빌려야 3년 다닐 수 있고요. 연이율 6%인데 자, 요게 중요하지. 우리 문제에서 잘 안 하던 거 연이율 6%인데 6개월 복리래. 그러면 6개월은 1년에 2번 들었기 때문에 0.06을 2로 나눠서 0.032 6개월 복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요 졸업 때까지 대출 금액의 가치가 점점 늘어나죠. 이자가 계속 붙어. 그러면은 여기는 하나, 둘, 6칸이니까 500 곱하기 1.032 6칸. 얘는 500 곱하기 1.032 5칸. 얘는 500 곱하기 1.032 2칸. 얘는 500 곱하기 1.032 1칸. 한 학기 밀린 거죠. 졸업 때까지. 그럼 대출 금액 졸업 시의 가치는 얘네를 다 더한 거. 그래서 1번은 구해야 되는 게 500 곱하기 1.03의 1제곱부터 500 곱하기 1.03의 6제곱까지. 그러면 지금 얘가 초항 1.032 공비, 항의 개수 6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 쓰면 R-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만큼 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번의 답이에요. 그럼 2번은 지금 이건 졸업 시의 가치인데 얘는 5년 후에 갚아야 되잖아. 그럼 5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건 요 졸업 시에서 또 5년 동안 이자가 붙였겠지. 그렇죠? 5년 후에 갚아야 될 일시불 금액은 이 지금 졸업 시의 가치에서 5년 동안 또 이자가 플러스 됐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요 1번의 답을 우리가 A 가격이라고 했으면 이 A라는 가격에서 1.03 이자가 자 우리 지금 5년 뒤에 이자야. 5년 뒤. 근데 우리 지금 이자는 6개월 이자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연 이자라고 하면은 5년 동안 5번만 이자가 붙으면 돼. 근데 6개월씩 잘라서 이자를 내니까 5년엔 6개월이 10번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번 들어있기 때문에 10제곱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를 좀 침범했네요. 자, 마지막 5번. 정한이는 2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지금 통장에 500만 원이 있고요.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 금액 저축하려고 합니다. 500만 원은 기간 제한 없는 월복리 상품에 투자한다고 할 때 정환이는 과연 몇 개월 후에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 생각해봐라. 모든 상품 연이율은 6%로 동일하고 월복리를 사용하네요. 그럼 일단 이자율 R은 0.06을 월복리 12로 나누면 0.005 되죠? 이 정도는 이제 외웠죠? 예, 2천만 원 하는 자동차. 자, 학교 문제에서도 정확히 표현을 해주겠지만 여기는 500만 원이 지금 통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통장에 500이 있어서 500은 지금 투자합니다. 지금 바로 투자. 그런데 또 저축을 하는 거는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려고 해. 답지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얼마로 생각해서 했으면 매달 50만 원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자유를 준 거예요. 니네가 뭐 한 달에 50만 원 낼 거야, 100만 원 낼 거야.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50만 원으로 했으니까 답지에 우리도 50만 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또 타임라인 그리세요, 여러분. 0, 1, 2. 내가 몇 개월 후에 자동차를 살 것인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몇 개월을 n 개월 모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게 n까지 n-1, n 이렇게 해봅시다. 자, 지금 통장에 500만 원 있기 때문에 지금 500만 원 넣을 거야. 다른 색깔로 쓸게요. 지금 500만 원 넣을 거야. 좀 지웁시다. 지금 500만 원 넣은 거는 그러면 n개월이 지나서 요때까지 돈 모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n개월 동안 이자가 붙기 때문에 500 곱하기 아까 이자율 구해놨죠? 1.005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매달 붙는 거. 다음 달부터 50만 원씩 늘 거야. 그럼 요때부터 50만 원. 자 그러면은 50만 원 하고 마지막에 내가 n개월 될 때 50 딱 내고 털고 끝나는 거죠, 돈을. 마지막까지 50을 내고 한 달 기다려서 뭐 다음 달 이자 붙는 거 안 기다려요. 그냥 지금까지 이 n달이 끝날 때까지 붙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네는 이자가 어떻게 붙나? 50 곱하기 1.005의 n-1 50 곱하기 1.005의 n-2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50 곱하기 1.005 1제곱 n번째 달에 지금 가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50. 그래서 내가 매달 부은 요 가격과 내가 애초에 있었던 500만 원이 늘어난 돈, 요 두 개지가 합쳐져야지 내가 2천만 원 모을 때까지 걸리는 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그 값은 500 곱하기 1.005의 n제곱 플러스, 자, 요 밑에 요 빨간 부분은 50 더하기 50 곱하기 밑에서부터 위로 쓸게요. 1.005부터 50 곱하기 1.005의 마이너스 n제곱까지. 그러면 앞에 500은 그냥 두고요. 뒤에 얘는 등비수열의 합 정리를 좀 해줄게요. R 마이너스 1분의 얘가 초항이죠? 초항 1.005의 항의 개수 n n-1이네. 왜 그랬죠? n-1. 항의 개수 없는 것 뒤에 공비 없는 것부터 n-1개 있는 것까지니까 항의 개수 n개 빼기 1. 요거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 500 곱하기 1.05의 n제곱이고 더하기, 자 얘는 계산하면 0.005인데 0.005는 1000분의 5라서 200분의 1입니다. 그럼 200분의 1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가 역수돼서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200으로 되고 원래 있던 50 있고 1.005의 n제곱 빼기 1. 자 근데 이게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지금?
2천만 원. 왜? 나 2천만 원짜리 구매하고 싶거든. 그러면 그러면 자 0 0 0 0 0 빠지고 5로 나누면 5, 4, 20, 5 없어지고 10 됐죠? 응. 그러면 4는 1.05의 n제곱 더하기 10b 여기 앞에 여기 20이네요. 20이 남았는데 20이 이렇게 분배되면 20 곱하기 1.05 n제곱 빼기 20. 그러면 얘네 둘이 동류항이니까 계산하면 21 곱하기 1.05의 n제곱이고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플러스 24. 그러면 1.05의 n제곱은 21분의 24. 3으로 나누면 7분의 8이네요? 1.005인데 여러분. 진짜 왜 그러죠? 예, 정신이 나갔어요. 1.005, 005, 005, 005, 005. 그럼 다시 1.005의 n제곱이 7분의 8인 거죠? 근데 난 지금 뭐가 궁금해? n이 궁금해. 그래서 양변에 로그, 상용 로그 씌워준다. 그러면 n 앞으로 튀어나와서 n 로그 1.005는 로그 7분의 8. 따라서 n은 로그 1.005 분의 로그 7분의 8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예, 뭐 로그 7분의 8이라고 안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되죠? 이 상태에서 그 로그 씌우면 n 로그 1.005는 로그 21분의 24 이렇게 되죠? 그럼 n은 로그 1.005 분의 로그 21분의 24인데 자 로그 21분의 24는 우리 나누기는 로그 24 빼기 로그 21로 계산 가능하죠? 그 전에 얘는 우리가 로그 2.1분의 2.4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로그 2.4 빼기 로그 2.1로 줄 수 있죠. 우리 상용 로그 표 보면 0.0부터 9.0, 9.12, 9.3 이런 식으로 앞에가 1의 단위,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이 1의 단위인 것까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더 만들면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점 몇, 1점 몇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상용 로그 표 볼 때 방법입니다. 그러면 얘는 위에 있는 거는 로그 2.4 빼기 로그 2.1 만들어주시고 밑에는 로그 1.005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상용 로그 표 볼 때 도움이 되겠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풀이를 하고요. 시험 꼭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 진짜 10번만 풀면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80점 이상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해서 경제수학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